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세계 AI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 바로 그 엔비디아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회사가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좀 놀랍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회사, MDS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회사는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좀 위험한 투자처일까요?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300%. 이게 뭐냐면 지난 4년 동안 엔비디아 관련 사업으로만 만들어낸 매출 성장률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폭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엔비디아가 파트너로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숫자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한국의 엔비디아 열쇠라고 불리는 MDS테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회사는요, 정말이지 엄청난 기회라는 밝은 얼굴과 동시에 또 만만치 않은 리스크라는 어두운 얼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를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과거와 현재를 먼저 알아야겠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 MDS테크의 근본,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인 임베디드 시스템이 대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이름만 들으면 이것도 어려운 기술 얘기구나 싶으시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저 멀리 나는 비행기, 또 병원에서 쓰는 첨단 의료기기 있잖아요? 이 기계들이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 쏙 들어있는 작은 컴퓨터, 숨겨진 두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분야에서 MDS테크가 진짜 전문가라는 거죠. 그럼 이 전문가들은 주로 어디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수익 구조가 꽤나 탄탄해 보입니다. 핵심 사업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거의 40%로 중심을 딱 잡아주고요. 그 뒤를 개발 솔루션이나 산업 자동화 같은 사업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죠. 한마디로 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파트. 과연 MDS테크가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타고 있는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른바 불 케이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MDS테크의 미래를 밝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나 사물 인터넷, 즉 IoT 시장 자체가 연평균 10%가 넘게 그야말로 폭풍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랄까, 그냥 순풍을 만난 게 아니라 아예 태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근데 시장만 좋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MDS테크의 진짜 강점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성을 쌓았다는 점이죠. 10년 넘게 엔비디아와 끈끈하게 맺어온 파트너십이라는 강력한 성문이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라는 높은 성벽, 그리고 자동차나 국방처럼 아무나 들어오기 힘든 시장에서 쌓은 신뢰라는 깊은 해자까지 갖춘 셈입니다. 게다가 요즘 각국 정부가 밀어주는 소버린 AI 정책 같은 건 이 성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진짜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작은 기기 끝단에서부터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엔비디아 AI 솔루션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MDS테크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겠죠. 이제 이 화려한 이야기의 뒷면, 이 회사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아킬레스건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파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인 베어 케이스. 그중에서도 지배구조 리스크입니다.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이게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출은 거의 10% 가까이 늘어서 와, 성장하고 있네 싶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남는 장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14% 넘게 줄었거든요. 이러니 덩치만 커지는 속빈 강정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바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주가 위에 언제 비를 뿌릴지 모르는 거대한 먹구름이 항상 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 물량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찬물을 확 끼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표가 그 먹구름의 정체입니다. 와, 아직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사채, 그러니까 시비 물량이 수백억 원 어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주가가 여기 있는 전환가액보다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지금이다 하고 이 물량들이 주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확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가 위에서 째깍째깍거리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회사의 부모격인 모회사, 플레이그램의 재정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또 문제냐면요. 만약 모회사가 갑자기 돈이 급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자회사 주식, 즉 MDS테크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예고 없이 주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인 셈이죠. 자,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와 불안한 이야기가 막 섞여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 5번째 파트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고 어떤 최종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MDS테크는 딱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시대의 큰 수혜자가 될 거라는 약속의 얼굴이고요. 다른 한쪽은 전환사채와 불안한 모회사라는 해결해야 할 문제의 얼굴인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은 그냥저냥 현상 유지를 할 거라는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50%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가가 한동안 갇혀 있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리스크를 이겨내고 확 성장할 거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30%, 반대로 리스크 때문에 무너질 거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20%로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바로 관망입니다. 기다리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저 길 끝에 보물이 있는 건 알겠는데 가는 길에 함정이 너무 많고 위험하니까 섣불리 뛰어들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아주 냉정한 판단이죠. 결국 오늘의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엔비디아가 선택한 기술력은 진짜다. 하지만 그 기술력이 빛을 보려면 지배구조라는 깊은 늪을 먼저 건너야 한다. 정말 그렇죠? 한쪽에는 눈부신 기술이라는 약속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위태로운 리스크라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MDS테크의 미래는 결국 이 둘의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